(2022년 9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심으로 부분 예비군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약점이 노출되고 나토 국가가 EU를 앞세워서 러시아를 향한 심리전을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에서는 예비군을 동원하느라고 혼란에 빠지고 밖으로는 나토 국가, 즉 미국을 위시한 경쟁국으로부터 심리전을 당하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그런 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자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예비군 징집은 러시아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비군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갑자기 급사를 하거나 북한에서 뭐가 터지거나 하는 경우에 원하지 않게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 사태가 아주 평화적이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거든요. 그러면 현역들이야 그냥 가겠지만 예비군 동원하다 보면 가족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러한 잡음을 노려갖고 중국이나 또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들이 심리전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의 예비군 제도의 허점을 없애자는 게 오늘 제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를 미국식 예비군 제도로 바꾸자. 네, 그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징집령이 떨어졌죠. 예비군 동원한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우리처럼 예비군으로 두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고 5년 동안인가는 뭐 동원 예비군, 그 다음에 추가로 3년까지는 일반 예비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비역들,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을 예비군으로 두는 모양인데 그중에 젊은 층들을 일단 동원하는 걸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냐? 막 각 결혼했거나 막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막 시작하던 상당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많은 군인들이 죽은 우크라이나로 가려니까 울상이 되는 거죠. 영국 BBC 방송의 기자가 보도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아주 어린 꼬마가 아빠 꼭 따라오세요 하고 우는 징집버스를 타는 예비군 아빠를 향해서 어린 아들이 우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별 사연들이 다 많습니다. 제가 쭉 보기에는 대동소이한데 본인들은 경천동지할 거겠죠.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동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오후 3시까지. 어이구, 난 내일 약속도 있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반 있다가 당장 떠나라 라고 해서 그 동원부대 장교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몇 차례 많은 데서 보도가 나왔지만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한 모스크바발 비행기가 지금 거의 매진됐다는 거죠. 일단 외국에 나가 있으면 동원 안 될 수 있으니까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너희들 여기 오게 되면 피바다에 빠진다. 너 역시 죽는다. 너희들은 동원령에 저항 없이 입대하는 러시아의 예비군들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6개월간 한 200일 남짓한 전투에서 러시아 군인 5만 5천 명이 전사했다. 그 숫자를 너는 더 늘려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쭉쭉 던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러시아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고 러시아 사회도 그 젊은이 결혼한 친구라면 부인, 아이, 또 부모님 다 충격받겠죠. 네. 연인도 충격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마약을 먹자. 마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해서 체포되면
면허증 뺏기겠지. 그리고 치료를 받으니까 군대 안 가겠지. 이렇게 해서 뭐 팔을 부러뜨려서 안 가겠다는 얘기부터 마약 먹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번에 뭐 혼란이 있는지 군대 안 간 사람들도 동원되는 걸로 보여요. 일부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소수민족들은 군대에 안 갔는데 뭐 이렇게 하고 대학생들 군대 안 간 대학생들도 징집이 날라왔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지금 이게 예비군 동원인지 아니면 군에 입대하라는 그런 그냥 그 뭡니까 영장인지 헷갈리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핀란드죠. 핀란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지금 핀란드의 총리는 여성인데 30대인가 40대 초반인가 젊은 총리죠. 지난번에 왜 파티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때 이 총리께서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시끄러웠던 그 여성 총리 기억납니까? 네, 그 젊은 여성. 그 여성 총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되겠다. 왜냐? 러시아인들이 지금 관광비자를 핀란드 관광비자 가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들도 귀찮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핀란드에서 그 남쪽에 보게 되면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발틱 3국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이 발틱 3국은 러시아에서 망명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망명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비자 뭐 이런 건 당장 뭐 관광 오는 사람은 뭐 허용할지 모르지만 망명 신청은 받지 않겠다 하고 이미 푸틴의 눈치를 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약소국이라는 얘기죠.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핀란드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립국이 아닙니다. 중립국이 아닌데 핀란드는 2차 대전 때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 독일 편을 들었죠.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들은 소련군이 다 독일군을 무찌르면서 해방시키면서 공산화 시켰는데 핀란드는 일찌감치 독일 편을 들은 바람에 독일의 점령은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점령한 적이 없으니까 소련군이 쳐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소련이 동유럽을 다 점령하니까 핀란드는 알아서 그냥 나는 뭐 독일 편든 게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는 소련 눈치를 보고 그렇다고 또 소련 편에 들면은 손해니까는 중립국 비슷한 행세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게 핀란다이제이션입니다. 핀란드는 꽤 잘 살면서도 무력을 가지면 소련이 때릴까봐 무력을 별로 안 갖고 그 힘없는 중립국가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막 망명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관광비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술 먹고 춤췄던 그런 여성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라의 지도자상이죠. 그 다음에 발틱 3국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원래 소련에 구성했던 국가들이죠.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독립해갖고는 잽싸게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해서 나토의 보호를 받지만 항상 러시아가 두려우니까 망명은 안 받겠다고 미리 이렇게 약소국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이들 나라 옆에는 벨라루시가 있는데 벨라루시는 백러시아로 지금 러시아 편에 있죠. 백러시아하고 러시아가 또 여기 쳐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죠. 요 세 나라 다음에 누가 있냐면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한테 양분이 된 그런 처참한 역사가 있죠. 폴란드도 강국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공산체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토에 빨리 가입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함으로 해서 국방을 그걸로 퉁쳐버리고 국방비는 거의 안 쓰고 경제 개발한다는데 경제가 잘 개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으니까 놀래가지고 미국은 계속 나토 구성국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2%라도 올려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번에 하도 놀래서 3%까지 올렸다가 5%까지 올린대죠. 이렇게 확 국방비를 늘렸으니까 뭔가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원하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FA50부터 K9, K2로 막 긴급히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폴란드도 지금 이 러시아에서 망명객들이 오면 어쩔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폴란드 뒤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의 강국 중에 하나인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어떤 입장이냐? 독일은 러시아에서 이 예비군 강제 동원에 불만을 품고 망명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독일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두 장관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랑 입장이 다르죠. 폴란드랑 다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니까 나토가 지금 나서게 되면은 러시아가 나토가 대응해 하고 시비를 거니까 나토를 안 내세우고 EU를 내세워서 하는데 EU는 이 러시아 젊은이들이 오게 되면 망명 받아줄 거를 유럽 공동 정책으로 택하겠다라고 이제 검토에 들어갔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건 지금까지 뉴스고요. 이부터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예비군이 있고 러시아도 예비군이 있고 대한민국도 예비군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비군은 우리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동원 예비군,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일반 예비군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먼저 동원 예비군을 동원해서 병력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 예비군을 동원해서 부대를 만들어서 우리 후방 지역, 그러니까 동원 예비군하고 기존의 현역 부대들은 전쟁터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거는 일부 현역 부대하고 일반 예비군이 구성된 부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미국의 예비군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예비군은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만듭니다. 미국의 예비군은 군사훈련을 받고 나는 현역으로 가겠다, 아니면 예비군으로 가겠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되면 이 사람은 예비군입니다.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급료를 받아요. 받으면서 자기는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회사에 가서 근무해도 됩니다. 단 국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어디 와 그러면 바로 출동합니다. 현역과 똑같이 가서 사지에 들어가 싸워 그래도 싸웁니다. 급료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은 이미 현역을 끝내고 예비군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동원하게 되면 왜 내가 또 들어가? 다 했잖아. 국방 임무 다 했는데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그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예비군 제도를 미국식으로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새 을지 프리덤 쉴드인가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증원군 역할을 하는 부대들이 일부 들어옵니다. 근데 증원군 부대 중에는 현역도 있지만 예비군 소집이 된 친구들도 자기 직장 일을 잠시 그만, 회사도 그걸 알아요. 이 친구가 예비군인 줄 알면. 그럼 그 친구도 군복 입고 들어옵니다. 같이 작전을 해요. 따라서 그 친구는 평소에도 자기가 맡은 군 임무를, 그 직업이 두 개인 거죠. 예비군이란 직업하고 이거. 근데 우리 예비군들은 직장 다니면 직장 일만 하고 장사하면 장사만 하다가 예비군은 억지로 가는 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은 전투력이 높지 않은데 미군 예비역들은 현역만큼은 하지만 상당히 진급을 받고 자기가 복무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진급합니다. 장교인 경우는 뭐 장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예비군입니다. 러시아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처럼 같은 예비군이니까 갑자기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그래도 전쟁터로 가려니까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겉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예비군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훈련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오지만은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 투입도 합니다. 물론 가장 위험한 업무는 현역들이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현역들이 있지만 현역들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뭐 두렵고 하기 싫겠지만 사지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래도 군말 안고 들어가는데 예비군들은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사회 맛도 봤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의 예비군들은 본인이 하겠다 그러고 급료를 늘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갑니다. 러시아 지금 예비군들은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동원되긴 되지만 총알바지, 캐논 포더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제재로 이 예비군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거는 제가 뭐 이 기자하면서 육해 공군 다 자문위원도 해봤고 육군에서는 동원 예비군 쪽으로 또 자문위원 하라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에서
불편해서 안 한 것도 있고, 진짜 안 한 이유는요. 그 당시 육군에서, 지금 육군의 사령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육군 예하에 동원전력사령부라는 게 있어요. 예비군 사령부입니다. 예비군의 대부분이 육군이잖아요. 해공군은 자기네에서 얼마 안 되니까 바로 흡수하면 되는 건데, 예비군의 주력이 육군인데, 이 육군 예비군만을 운영하기 위한 사령부를, 투스타 부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비군 부대는 우리 저 사단 중에, 육군 사단 중에 6자로 60번대 70번대로 나가는 거는 다 동원 예비군 사단입니다. 원스타가 지휘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역을 막 제대하고서 한 5년차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부대를 구성하죠. 일부 현역도 있습니다. 이 부대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동원 예비군이 들었을 때 이 사단이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5개의 동원 사단이 있을 겁니다. 이걸 뭐 4개로 더 줄인다 그러죠. 계속 줄여오고 있죠. 병사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 동원 사단을 만들어서 이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내면, 군대 경험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싸울 의지가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러시아 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스타급 부대로 향토 사단이 있습니다. 30번대로 나가는 부대들이 그거죠. 50번대하고 60, 70은 동원 사단이고, 그래서 30하고 40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니까 50번대로 나가는 향토 사단은 뭔가 하면 일부 근간으로 현역이 있지만은 이 부대 주 구성원은 일반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지키는 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입니다. 이 동원 사단하고 향토 사단을 담당하기 위해서 투스타급 사령관을 둔 동원 예비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과연 유사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총력전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대 입대하기 젊은이들, 제2국문역까지도 다 동원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학도병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지는 거니까, 우리가 밀리니까 뭐 적개심 때문에 저라도 싸우러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동원사단, 향토사단, 예비군 모여라 하면 다 모일 거라고 봅니다. 일부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 나라가 죽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싸울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요. 지금 러시아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를 자기 마음대로 점령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우세한데 마음대로 안 되고 희생이 많으니까 예비군을 동원합니다. 그럼 일할 때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싸우러 가려고 할 겁니다. 현역들은 그래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늘 북한한테 당하는 사항만 고려해갖고 국가 총동원 체제에 맞춰갖고 육군의 동원 예비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북한한테 얻어맞을 때 동원 전력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필요한 거고,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다가 잘 안 될 때, 병력이 모자라서 그때는 어떡할래? 내 질문이 항상 그겁니다. 내가 동원 분야의 자문위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고 했었거든요. 미국식으로 하자. 군대 갔다가 제대한 친구 중에 일부를 상근 예비역으로 해서 봉급을 현역의 한 반 정도 주자 이거죠. 아니 물론 이제 병사로 갔다 온 사람들은 봉급이 적으니까 거기다 한 돈 100만 원씩 주자 이거죠. 지금은 뭐 병장한테 200만 원 주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딱 나오면은 너는 군대 갔다 왔지만 사실상 현역이니까 현역과 같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미국 예비군처럼. 훈련도 같이 뛰고 필요하면 1년 중에 한 달 정도 같이 뛰고, 그런 부대를 한 몇 개 사단을 유지하자는 거죠. 일본 자위대에서는 그런 친구들은 즉응자위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전투력 있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더 필요하면 동원 예비군을 하고 일반 예비군을 동원하자. 자, 지금 우리 현역 사단들을 계속 지금 젊은이가 부족하니까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원사단은 제가 보기엔 별로 전투력이 없거든요. 근데 군대를 제대한 친구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 이거 정부가. 직업군인 만큼. 병장 출신이면은 뭐 하사 봉급을 가까이 준다고 하면서. 그리고 네가 직업을 구해서 뭘 해. 근데 1년 중에 의무적으로 요거 훈련은 네가 알아서 하고 몇 년 동안은 하는 거고 그 사이에는 봉급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나 전쟁이 나게 돼서 우리가 부르면 너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었다.
누가 암살했다. 북한에서 막 쿠데타가 나서 난리법석에 벌어졌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럼 전방에 있는 우리 부대들이 움직여 들어가겠죠.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뭐 7기동군단 올라갈 수도 있고 2군단, 3군단, 8군단 이거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휴전선은 누가 지켜요? 휴전 지역은 북한의 화력 전방 부대 북한에 있는 그 1456군단 그 뒤에 있는 4개 기계화 군단 그러니까 우리가 병력이 딸리니까 이때 준비된 이 지금 예비군 부대를 딱 해서 가장 위험한 거는 현역 상비사단이 하고 그 다음 거는 동원된 예비군 지금 즉시 동원되는 예비군 부대를 하고 그리고도 부족한 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예비군 하는 동원 예비군이나 일반 예비군을 하자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저는 이걸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형상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북한은 저 핵 사용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우리가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그럴 경우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어렵고요. 근데 북한에서 뭔가 빵 급변 터집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거였다 그러는데 요즘 급변 사태 얘기 안 나오지만 이제 진짜 급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흔들고 러시아를 흔들고 있으니까 뒤가 흔들리면 북한도 흔들리죠. 그럴 때 지금 현역 부대도 모자라는데 딱 이렇게 몇 개 사단이라도 현역과 같이 뛸 수 있고 가족이 있든 없든 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미국식 예비군이 있다면 저는 효과적이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굉장히 주장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의견에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돈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병장되게 되면 앞으로 200만 원 봉급 준다 그랬는데 물론 그 국가의 의무를 한 친구들이 돈을 좀 챙겨 나가서 뭐 대학생 출신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아닌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은 그 돈 열심히 모으면은 창업할 수 있거든요. 200만 원씩 2년 했다 그러면은 한 뭐 5천만 원 되네요. 한 푼도 안 썼다면 한 1,000만 원 갖고 나가면 뭐 창업해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저는 그건 약간 줄이고 한 100만 원 정도 선 줄이고 이 동원 진짜 즉흥 예비군 사단을 만들어서 즉시 출동 예비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준비해라. 거기서 한 4개 사단 정도만 만들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국 방어는 자기 군대로 합니다. 근데 자국의 공격을 받으면은 내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가 전체가 대응합니다. 그럼 나토가 자, 에스토니아가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영국군, 프랑스군 전체가 다 출동하느냐? 아닙니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출동할 수 있는 부대는 제한되고요. 영국군이 총 출동하는 거는 그 러시아가 영국 본토를 공격하면 영국군은 총 출동할 겁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 공격받았을 때 출동할 수 있는 부대는 따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죠? 나머지 자국 방어에 써야죠. 그래서 이런 부대들은 나토에 파견된 나토가 지휘하도록 한 부대가 있는데 이런 부대들은 다국적 부대로 돼 있죠. 영국 부대도 있고 프랑스 부대, 프랑스는 없겠구나. 프랑스는 거기 참여 안 하니까. 뭐 독일 부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나토군인데 이 나토군이 이 아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일개 대대씩 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 2사단이 와 있는 것처럼 나토군 일개 대대가 가 있고 루마니아에는 일개 여단이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나토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보내는 부대가 1군단부터 PDF, DD인가요?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에 따라서 쭉 파견할 수 있는 부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토도 에스토니아가 침략받는다 할 때 파견되는 부대가 지정되어 있겠지만 그 부대들은 각국에서 끌고 모은 다국적 부대거든요. 그래서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안보 체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에스토니아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부터 또 하나의 핵심인데 대한민국이 핀란드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여성 총리가 있는 그런 핀란드처럼 약한 나라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수준의 국가냐? 폴란드 수준의 국가냐? 아니면 독일은 전범국 같긴 하지만은
그 자신이 있으니까 러시아 젊은이들 군대 안 가려고 징집 안 달려고 망명하면 받아줄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심 있는 나라냐. 저는 이걸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앞으로 미국의 대공장이 성공해서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군사작전을 하려고 징집을 했을 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해 오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중국은 우리 죽인다고 방방 뜨겠죠. 근데 우리 힘이 있으면 어떻게 못할 겁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저 킨텍스에 가가지고 DX 코리아 무기 전시회 쭉 보면서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군 관계자들 중에 일부도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되고 뭐 항공모함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갈등 생긴다고 헛소리 하고 있던데 우리는 중국하고 대등한 가야 됩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맞짱 뜨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까지도 그냥 할 소리 다 하는데 아시아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할 때 마음대로 딱딱 대드러나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인도가 좀 할 거고. 거기 한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만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북한을 급변으로 몰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식 예비군제를 도입해서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현역 못지않은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라. 미국식 예비군 동원해라. 그래야만 러시아같이 저렇게 이긴 상태에서 징징거리는 예비군 동원을 피한다. 두 번째, 우리의 국력을, 우리가 지금 G10 국가, G8 국가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국방비 쓰는 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밑에 러시아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조금 더 위에 있나? 국방비 별 차이 없어요. 중국이 조금 많을 뿐이지.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맞짱이 뜨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국력이 좋은데도 이상하게 중국 포비아에 걸려 있어. 중국을 우리가 마음대로 공정하게 비판하지 못하면 남북 통일이 어렵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망명경 나온다 그러면 받아줄게 딱. 그리고 중국 너 똑바로 해. 너 인도주의 버리지 말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북한에 대해서 견지해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하는 제가 굉장히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 좀 실현된다면은 저는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막고 북한의 급변은 옛날에 누가 쓰셨나 박 누굽니까 국회의장 했던 분이 통일은 산사태처럼 갑자기 온다 했거든요. 갑자기 올 겁니다. 이러고 있다 북한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 준비해놔라. 그리고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짱 떠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